135% 수익을 내서 꽤 달달했는데 우선 매도한 이유를 현대차부터 설명해 볼게요. 얘는 판 이유가 현대차랑은 좀 다른 게 안녕하세요, 염땅입니다. 한동안 주식시장이 정말 다이나믹했죠? 코로나 이후로 코스피 대형주가 무슨 코스닥 잡주마냥 움직였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3월 저점 이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한 8월 중순부터 두세 달 정도 기는가 싶더니 11월 들어가자마자 다시 더 미친 각도로 상승을 하다가 크리스마스 무렵부터 한 1월 첫째 주까지 뜨거운 불기둥을 세우고 다시 박스권에 진입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12월 기준으로 제 계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차례대로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코덱스 200 ETF 이렇게 5개였어요. 물론 분산 투자를 해서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코스닥 소형주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 12월 매매 내역을 보여드리자면 일단 시간여행TV가 ETF 살 바에 더 좋은 개별 종목을 고르라고 해서 코덱스 200은 20% 정도 수익을 내고 전량 매도를 했고 이글루 시큐리티는 보안 관련 회사인데 제가 한 1년 전부터 되게 괜찮아 보여서 꾸준히 담고 있다가 7월에 반 정도 정리했거든요. 2분기 적자난 거 보고. 근데 이제 쭉 보니까 대부분이 괜찮은 종목들은 52주 최저가 대비 최소 2배에서 3배까지는 올랐는데 이글루 시큐리티는 그래도 정말 나쁘지 않은 회사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 좀 너무 소외된 것 같길래 다시 추매를 계속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이때 다 저점 찍고 계속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월 이쯤에서 한번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쭉 추매를 했는데 3분기에 더 크게 적자를 내버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2016년부터 19년까지 되게 잘 나가다가 이게 갑자기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14억, 마이너스 21억 이렇게 적자를 내니까 한 번이면 몰라도 혹시나 이게 장기적인 현상일까봐 솔직히 좀 쫄려가지고 다 팔았어요 결국. 뭐 그렇다고 돈을 잃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2월 3일에 회사가 공시를 하나 내는데 AI 보안관제 솔루션 및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매출 증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자, 그래서 수익성이 얼마나 개선됐냐 보니까 그냥 개선이 아니라 사상 최대 실적, 작년 영업이익 대비 207% 증가. 좀 귀띔이라도 해주시지. 어쨌든 여기 차트 보시면 2월 3일 이날 바로 실적 공시하자마자 상한가가 갔고요. 주봉으로 보자면 저는 한 이때부터 이때까지 계속 들고 있었던 거예요. 뭐 이때 한번 팔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니까 그래서 한 0.18% 수익이 난 거죠. 계속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지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삼성전자는 이때 아주 소량을 팔았는데 왜 판 거지? 28일이면 배당락 전에 판 걸 수도 있고 28일이면 배당락 전 맞긴 한데 당시 저희가 궁금하네요. 의도한 드립은 아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1월로 넘어가면 이때 이글루 시큐리티 마저 다 팔았고요. 유니온 커뮤니티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재명 테마주로 재미를 좀 봤었는데 작년 8월이었나? 여기서 100% 수익이 났었죠. 근데 또 떨어졌을 때 여기서 열심히 줍줍 하다가 다시 35% 수익 실현을 하고 정리했습니다. 5,100원에 팔았는데 얘도 한 6,700원까지 갔죠. 여기 보시면 흥국도 135% 수익을 내서 꽤 달달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재명 테마주여서 얘네들은 한 번에 다 같이 묶어서 다음 영상에서 지금까지 저와 인연이 있었던 정치 테마주들을 복습할 겸 쭉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어쨌든 드디어 진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제목에 코스피 고점을 예측한 주린이라고 어그로를 끌었는데 정말 죄송하고요. 일단 예측이 아니라 그냥 찍었는데 대충은 맞은 거예요. 운이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고점을 진짜 예측한 거라면 전량 매도했겠지만 1월 11일이죠. 제가 이날에 현대차,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 4가지 종목을 다는 아니고 딱 절반 정도만 던졌어요. 우선 매도한 이유를 현대차부터 설명해 볼게요. 제가 매도한 1월 11일 기준으로 일봉을 보시면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때 8일이었나? 애플카 관련 찌라시가 나왔고 다음날에 현대차가 열애설을 인정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폭등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아셨겠지만 어디까지나 서로 간보는 단계일 뿐인 거고 애플 입장에서 다른 옵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2027년 출시라고 하고 만약 현차가 폭스콘처럼 애플 하청업체 정도로 전락한다면 과연 이런 대형주가 50%씩 주가가 뛸 정도로 현대차에게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수익을 가져다 줄지 의문이고 애초에 현대차가 독자적으로 OS를 개발 중이라는데 어쨌든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계약 자체가 체결이 안 되면 뭐 끝인 거고 실제로 며칠 전에 애플과 현대차가 좋은 선후배 관계로 남게 되었다면서 열애설이 종식되었죠. 그러면서 현기차 시총이 무려 9.5조가 증발했는데 물론 협상 결렬 자체가 협상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제가 현대차에 투자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엉뚱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너무 고평가 받는 것 같아서 이날 욕심을 좀 버리고 수익 실현을 했어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 도박의 영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의 적정 가격이 또 온다면 그때 다시 주우면 되는 거고 평생 안 온다면 그냥 안 사면 되는 거니까요. 주식이 야구보다는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굳이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야구는 스트라이크 3번이면 아웃인데 주식은 좋은 기회를 놓쳐도 다른 좋은 기회가 계속 올 테니까
물론 기회비용과 상대적 박탈감은 어쩔 수 없지만 포모라고 하더라고요. Fear of Missing Out. 어쨌든 저는 항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날 역시 전량이 아니라 딱 60% 팔았어요. 왜 100% 팔지 않았냐면 보시다시피 당시 현대차 수익률이 50% 정도였고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만약 제가 소식을 듣고 나서 산 거라면 이날 무조건 전량을 매도했을 텐데 제 평단이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17층이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고 계속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수익권이라서 굳이 남은 40%까지 팔 필요가 있었나 싶었어요. 삼성전자도 이날 쭉 매도를 했는데 얘는 40% 정도 팔았어요. 그래도 현대차처럼 갭상을 했던 건 아니니까 딱 40%만. 얘는 판 이유가 현대차랑은 좀 다른 게 제가 삼성전자가 저점 대비 2배 이상 상승이 나올 동안에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던 이유가 삼성전자가 실제로 주주들이 기대에 부응해서 영업이익도 2배가 될 거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단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새로 시작해서 주식시장에 자금이 계속 새로 유입될 것 같아서요.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주로 사시는 게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일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제 주변만 봐도 이미 시작할 사람들은 거의 다 시작했고 아직도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 보여서 이제 팔아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때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10%씩 상승을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마침 타이밍이 잘 맞아서 이참에 분할 매도를 했던 거였어요. 보시다시피 카카오도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진 물량의 20-30%를 팔았고요. 네이버는 이때 다른 세 종목만큼은 오르지 않아서 11일이면 이때죠. 소심하게 아주 소량 팔았고 2월 보시면 2월 3일에 또 매도한 거를 볼 수 있는데 2월 3일이면 이때죠. 그래서 이때 좀 더 팔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나름 잘 판 것 같긴 하네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여기까지가 저희 12월, 1월 매매 내역이었고 이렇게 최근에는 현금을 좀 늘리고 달러도 좀 사고 있다가 코스닥 소형주 중에서도 좀 괜찮다 싶으면 조금씩 분할 매수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 성투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두서없는 영상 시청해 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